영주농협지역관리 통합관리센터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희 아미고 회원 중에 그 유경수 여사의 유품을 오랫동안 그 보관해 오셨던 김성희 아미고님 영상 저희가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이분이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뭐냐면 그 시골에 가면은 그 가장 그 혐오 시설 중에 하나가 돈사거든요. 돈사. 저 돼지 농장이요.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우는 건 크게 상관없는데 이걸 문제 적어도 이게 경제성이 있으려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키워야 되잖아요. 이 돼지 농장에서 나오는 이 돼지의 배설물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독하고 냄새가 아주 오래 가요. 그리고 마을 전체가 이 냄새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민원, 악성 민원이죠. 이런 게 발생이 되는데 이 돼지 돈분이죠. 돼지 이 배설물을 퇴비로 만드는데 냄새를 거의 잡았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거의 100% 잡았다고 보면 돼요. 그럼 무슨 기술이 그런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퇴비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농민들한테 아주 싸게 퇴비를 보급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친환경 유기농 산업에 해당되는 거죠. 저는 이 돈분을 냄새를 잡았다 그러길래 저 사실은 긴가민가했어요. 그리고 공장을 가면서 그래 만들어진 퇴비에서는 돈분이 냄새가 안 날지 모르지만 공장은 냄새가 지독할 거야 그러고 각오하고 갔는데 공장에도 냄새가 안 나요. 야 대단하죠? 예, 그런 그 정말 이 돈분 골칫거리인 이 돈분을 퇴비로 만들어서 환경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정말 훌륭한 기업을 제가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게 영주에 있는 영주농협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영주 농협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손잡고 우리 아미고 회원 김성희 아미고님하고 이 영상을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갔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영상 보내드리면서 저는 KTV 오늘 12시부터 있는 KTV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주에 있는 퇴비 처리 농장 직접 확인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경상북도 영주시의 이산면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이 가축들의 분뇨를 고형화해서 냄새를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는 친환경 공법으로 다양하게 그 재활용을 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지 모르겠는데요. 몇 달 전에 저희가 유경수 여사 유품을 관리하고 있는 김성희라는 우리 아미고 회원 그 사무실에서 잠깐 촬영한 적이 있거든요. 그 김성희 회원이 이곳에서 이런 그 친환경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침 저희가 영주 투어를 하는 중에 연락이 돼서 직접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곳곳에 축산 농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축산 농가 중에 특히 이제 돼지 돈사에서 나오는 그 분뇨로 인한 오수 그리고 특히 그 악취로 일대 이 농가가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를 원천 제거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그냥 옷으로서 버리지 않고 정화를 해서 버린다 하더라도요. 이걸 어떻게 재생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걸 지금 실용화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그 공정도 좀 설명을 듣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김성희 회원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 인사하시죠, 저하고. 안녕하세요.
농협에 계세요? 네네. 아, 그래요. 여기 센터장이에요. 저희 이거 좀 설명 좀 들으려고 왔어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시설을 이제 보시면 네. 들어온 여기가 입구고요. 차량이 예. 진입하면 개근해서 하차하는 데는 저 건물 뒤편에 있고요. 예. 이제 큰 건물동이 이제 분뇨를 퇴비로 자원하는 자원화 시설동이고 예. 그리고 좌측에 보니까 사무실하고 청구하고 이렇게 크게 분류됩니다. 그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주로 어떤 분뇨들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100% 돼지 분뇨만 돼지 분뇨만. 돼지 돈 분뇨만 들어오고 있고요. 돼지 돈 분뇨가 들어와서 완개인 수분 조절제하고 혼합해서 발효 속성 발효 과정을 거쳐서 퇴비로 생산하는 그런 자원화 시설입니다. 소에서도 분뇨가 나오는데 네. 돼지 분뇨가 냄새, 악취나 이런 것들이 훨씬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돈사가 들어오면 그 지역 일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던데 네네. 예, 돼지 분뇨를 100% 여기 모아가지고 네.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냄새를 제거하고 다시 재생을 합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GNL 회사에 예. C2FS2라는 C2FSM인가요? C2FSM이라는 공법을 적용해서 시설을 이제 건립을 했고요. 네. 그 공법의 이제 주요 내용은 돼지돈 분뇨가 들어와서 원통 밀폐형 발효조 안에서 속성 발효를 거침으로써 발효를 시켜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퇴비화를 거치는 과정인데 퇴비화. 그 속성 발효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통 밀폐형 발효조 안에서 발효 과정을 거치니까 악취 포집이라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리해서 예. 악취를 이제 외부로 바로 보내지 않고 네, 탈취 과정을 거쳐서 외부로 그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상품은 퇴비인가요? 그렇죠. 퇴비. 그럼 그 퇴비는 보통 우리 농사 짓는 분들한테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민들이 사용하는 퇴비. 그걸 사서 가요? 팔아요? 저희도 팔죠. 지금 팔습니다. 예. 그렇구나. 농민들이 야. 이제 구입해서 사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 분뇨를 재생해서 돈을 버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예. 그 조금 둘러볼 수 있어요? 이 시설들을? 네. 예. 저 돼지 분뇨를 이 발효시켜서 네. 그 퇴비로 재생시키는 공장이니까 네. 올 때 어떤 냄새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냄새가 전혀 없어요. 네네. 야, 뭐 신기하네. 그 돈사가 한 1kg, 2kg 밖에 있어도 냄새가 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그 돈사는 사실 이제 요즘 민원에 많이 이제 좀 포커스가 돼 있어서 예. 주변에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저희 시설은 네. 돼지 분뇨가 이제 반입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냄새가 없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원통 밀폐형 발효조에서 발효 과정이 일어나니까 네. 악취가 외부로 나가지 유출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신기하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장 안에 들어가면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돼지 분뇨다 보니까 어떤 뭐 접촉면이 완전 뭐 전체 밀폐형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예. 안에 들어가면 외부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뭐 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 또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악취라고 느껴질 만한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 그래요? 진짜 신기하네. 여기선 전혀 냄새가 안 나니까 이게 그런 이 돼지 분뇨 처리 공장인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설명을 들었는데도 모르겠네. 이게 농협에서 운영합니까? 예, 저희 영주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장은 언제 지어졌어요? 저희들이 2019년도에 준공해서 네, 그럼 4년째군요. 예, 예. 시운전을 거쳐서 현재까지 퇴비 생산하고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동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생산되는 재생 탭이 네. 그는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지금도 저희들 농협의 지점에 가면 퇴비 구입처에 가면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봄철이 좀 지나서 퇴비 네. 이제 공급 성수기가 아니거든요. 아, 주로 봄철에 그걸 씁니까? 그렇죠. 퇴비 농사 짓는 데 사용하는 거니까 작물 심기 전에 이제 농사 아하. 지을 때 사용하는 거라서 봄철에 성수기일 때는 다 예. 판매가 되었고 지금은 예. 이제 소량으로 이제 조금씩 나가는 분들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 시설들이 굉장히 크다. 지금 보시는 앞에 네. 보이는 이제 저 탱크가 네, 1호, 2호, 3호 이렇게 돼 있는. 예, 발효조라고 이제 저게 발효조입니까? 예, 그러면 저기 저게 발효입니다. 예. 돼지 분뇨가 저 안에 들어가서 발효가 되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죠. 현재 지금 분뇨화, 완교화, 발효 촉진제 그리고 목초액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안에 들어가서 발효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그럼 저 안에서 발효가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일주일 만에 나옵니다. 일주일 만에. 아하, 지금 발효 중이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통 밀폐형 속성 발효라고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돼지 분뇨 냄새 나요? 고본부장 전혀 안 나죠? 이게
또 돼지 키우는 데는 1, 2km, 2km 바깥에서도 막 냄새나. 8km예요? 바람 타고 8km 가고 우분은 한 500m 가요. 그렇지. 예, 소분뇨는 좀 덜하고. 우분은 근데 지금 이게 전혀 냄새가 안 나잖아. 야, 신기하네. 지금 이저 강제 소재가 H빔이 63 빌딩 올라가는 소재입니다. 이 빔이. 저 H빔. 철강 빔. 빔이. 예. 그 그런데 정도로 튼튼하게 집어넣으셨구나. 이게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이 약 한 1,800톤 돼요. 이 안에 실려 있는 중량이. 이 통 하나에 아니면 전체가. 전체 1,800톤의 돼지 분뇨를 지금 발효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조용하죠. 조용하네. 조용하지만 이 안에서는 작업이 다 365일 됩니다. 아하,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이거를 대기 온도가 예. 영하 24도도 가동이 돼요. 이거를 생산하면 그게 저 수요처는 많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네. 영주에서도 올해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판매를 하고 농민들이 이제 선호를 해서 혹시 없어서 못 파는 그런 거예요? 이제 농한기, 농한기하고 농번기는 아주 뭐 딸리고 농한기에 비축되는 거는 지금 그 탄소중립위원회 그 전체 그 전문위원들 얘기도 동남아 쪽으로 수출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해라? 농한기에. 그래서 그게 탄소중립위원회 그 이제 기술 제안을 했을 때 네. 전문위원들이 그런 프로세스를 줬어요. 나한테. 그래요. 알겠어요. 아이디어도 주고. 지금 이거는 뭐 수요가 굉장히 시장이 넓다는 뜻이네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바퀴처럼 생겼네? 여기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기계가 한 세트인데요. 예. 퇴비가 발효가 이루어지면 네. 하부로 배출돼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하부로 배출돼서 다음 공정으로 넘기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출기하고 이동하는 이동 설비 이런 걸로 예,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이게 발효가 되고 그리고 나면 상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재생 퇴비가? 또 후숙 과정을 또 다시 거칩니다. 예. 가져갈 수 있게요. 20일 동안. 그쪽에 가서 이제 돌아서 그럼 그렇게 후숙한 다음에 이제 상품으로 내요? 네네. 그 상품을 지금 볼 수 있어요? 보이죠? 다. 어떻게 생겼는지 뭐 포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조금 있습니다. 조금 예, 많진 않고요. 예. 아니,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린 성수기가 아니라서 공급 처리 아니라서. 조금만 있어도 돼요. 예, 아니, 냄새를 맡아봐야지.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그거는 포장 직전의 제품은 저기 가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보시죠. 수고들 많습니다. 이런 시설이 다른 데도 있어요. 분뇨와 분뇨 재생. 분뇨를 가지고 퇴비로 만드는 시설은 사실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이제 많긴 한데, 네. 요 돈분뇨로 퇴비화 만드는 시설로 현재 적용되는 공법으로는 네. 저희들이 이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데서는 이 공법을 채택을 안 하나요? 우선은 뭐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기술 예. 개발하고 이래 지금 보급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저희들이 이제 예. 최초로 현장 도입했는 그 첫 사례인 거죠. 저도 뭐 한 20여 년 전부터 이 분뇨의 악취 제거하고 재생 하는 그 기업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악취 제거에서 대부분 실패했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그게 제일 힘들죠. 주변 민원도 최고 많고 하는데. 예.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악취 제거에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 어허. 퇴비인 거고요. 그럼 이게 돼지 분뇨예요? 돼지 분뇨를 왕겨에 지금 섞어서 발효를 시킨 거죠. 이게 실제 형상은 왕겨인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 분뇨가 이거죠. 왕겨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달 전에는 돼지 분뇨로 와서 예, 그렇죠. 지금 왕겨로 발효 과정을 섞어서. 거쳐서 네, 지금 그렇죠. 이렇게 퇴비가 됐다. 저기 어허. 쌓아져 있는 이제 저 부분이 저희들 퇴비인 거죠. 하하. 뭐 냄새 안 나네.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이제 퇴비 냄새. 우리들이 네, 퇴비 냄새 옛날 나죠. 그 네. 어릴 때 그래요, 맡았던 예. 그 농사질 때 하는 퇴비 냄새 그런 부분. 그 생산량이 뭐 상당하네요. 네,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비수기 처리라서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국민학교 때 제가 돼지를 집에서 키웠었거든요. 요즘 같은 그런 돈사 아니고 한 2마리 키웠어. 근데 그때부터 그 돼지 분뇨 냄새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야, 근데 하나도 안 나네, 진짜. 여기가 저희들 이제 포장하는 이제 포장 예. 설비입니다. 이 포장도 자동화 시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20kg 포장으로 예. 저 보이시는 저 저거? 포대로도 20kg 소량으로 필요하신 분은 20kg로 가져가고 네, 예. 대량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500kg로 저희들이 아하. 손백으로 가져가고 저희들이 직접 살포도 밭에 그래요. 살포도 해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퇴비는 그래도 또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효과는 어때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네. 지금 다 농사 짓는데 도움이 네. 많이 된다고 칭찬을 또 많이 하십니다. 사실 돼지 분뇨는 냄새나 이것 때문에 처리를 못해서 그렇지 이 퇴비로는 최고일 거예요. 네네. 아 저렇게 해서 저 판매가 되는 거구나. 영주 농협 해가지고 저거 하나면은 몇 평 정도 밭 같은데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쓰시는 분에 따라 보통 틀린데 예. 저희들 이제 300평 기준으로 50%에서 100% 사이로 이렇게 아. 많이 사용하십니다. 퇴비를 많이 쓰더라. 네, 퇴비를 저건 많이 퇴비는 저 화학극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거라서 많이 쓸수록 좋죠, 뭐. 예, 그렇죠. 예. 그렇구나. 저건 하나 얼마예요? 저희들 3,280원에 농민들한테 공급되고 있습니다. 3,280원. 다른 퇴비도 그 가격이 어때요? 보통 3,000원 한 후반대, 3,000원 후반, 4,000원 4,000원. 이게 아하. 퇴비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 예. 보통 일반적인 퇴비는 한 4,000원 정도 생겨요. 저게 이제 다른 그 퇴비 회사에서 나오는 퇴비하고 가격은 다른 데보다 비싸진 않다. 그렇죠. 그런데, 저렴하게 예. 저희들이 팔고 있는 상황이죠. 더 싸게 파는데 효과는 더 높을 거다. 예. 예. 지금 뭐 호응은 좋습니다. 지금. 아, 호응이 좋아요. 시장에서 반응이. 그럼요. 그러면 시장에서 요구가 있고 또 돈사, 돼지 키우는 축산인들 입장에서는 제일 그 철이 골치 아픈 게 돼지 분뇨인데 그렇죠. 이거를 전부 수거해 가지고서 냄새 다 제거해주고 이렇게 하면 진짜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되네. 그렇죠. 지금들 네. 그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분뇨를 이제 전처리 과정 없이 저희들이 싹 수거해 가니까 네.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좋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죠. 그 이런 거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도 하고 좀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사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실제 분뇨 수거를 해오는 부분에서도 이제 수고료를 받는데 수거료? 네, 수고료를 저희들이 받고 처리비를 받는 상황인데 돈을 받고 수거를 해주는구나.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축산농가 어려움을 감안해서 처리비를 현실화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많이 낮게 받고 있죠. 그리고 퇴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네.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니까 또 비싸게 못 받고 또 낮게 받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싸게 처리비를 받고 제품도 비싸게 공급 못하고 이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 돼지 분뇨를 수거해 가는데 이거는 돼지 축사 운영하는 축산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도 큰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처리를 해주는 그렇죠. 거니까. 분뇨 냄새 부분 이런 부분. 아니 그런 거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쨌든 지원을 하는 게 그건 합리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농민들한테 이거를 싸게 보급을 해주면 그건 저 농림부 차원에서 또 그 과정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추곡수매를 중앙정부에서 부담 갖고 하듯이. 맞습니다. 그 여거는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아직까지 하여튼 거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이게 않았습니다. 지금 새로운 기술로 막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중이라 원래 선발주자가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이 기술도 이제 신기술로 인증도 받고 예. 이렇게 기술 현장 보급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현장에 지금 적용되는 첫 사례인데도 네, 네. 저희들이 사실 이제 기술 설치할 때는 보조금은 물론 받긴 받았습니다. 기술 네. 설치비는 받긴 받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시범 사업으로 기술 설치했음에도 그 이후에 시범 사업에서 발생하는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첫 사례인 시범 사업인데 그렇죠. 그 이런 이후에 게 벤처지. 그렇죠. 네. 그 위에 발생되는 어떤 뭐 약간의 뭐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보완에 대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추가적인 어떤 지원 없이 뭐든지 다 저희들이 농협에서 이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서. 사실 이거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네네. 이런 일을 정부에서 해야죠. 네. 이게 악취 부분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좋은 퇴비를 농민들한테 공급하고 네. 이런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그리고 하는 정부도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장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다 시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에 네. 뭐 정부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농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환경에도 좋고 또 이 사업을 잘하면은 나도 그 과정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뛰어들었으면 지원을 해줘야지. 예? 맞습니다. 예. 알겠어요. 아까 저 우리 김성희님이 막 이 정부에 대해서 그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신 게 이런 사업을 이제 10여 년 하다 보면 그때마다 정부가 외면하거나 내몰라라 하고 그건 뭐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속 뒤집히는 때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또 지금 당장도 그렇네요. 지금 당장도 네. 지금 우리 그 말씀대로
대지 분열을 처리하는데 최소한의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많이 받으면 축산농가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못하고 네네. 그다음에 저거를 이제 공정을 맞춰서 퇴비로. 농민들한테 퇴비로 하는데도 저 제값 제대로 받으려고 그러면 또 농민들이 부담되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정부가 그런 마인드여야 되는데 어떻게 민간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나? 예, 알겠어요. 가시죠. 예. 돈 분열, 돼지 분열을 발효시켜서 퇴비로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싸게 공급해 주고 있는 이런 회사에 왔습니다. 이게 농협하고 영주시, 경상북도가 다 연관돼서 이렇게 시작된 사업인데 많이 배웠어요. 우선 제 상식으로는 돼지 분열을 처리하는 회사에서 돼지 분열 냄새가 안 날 수가 없다. 그 상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전혀 냄새를 못 맡습니다. 이거 완전히 밀폐형 원통에 넣어서 발효시키고 그리고 이걸 후숙 과정 한 20일 거쳐서 이렇게 20kg 퇴비 포장으로 또는 500kg 포장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거의 전 과정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농업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김성희님 이게 이제 최첨단 그 공법이라 그럴까? 이게 친환경 공법 이제 그런 거를 10여 년 전부터 이제 시작하신 거잖아요. 환경 신기술 인정받은 건 한 13년 됐어요. 네. 그리고 녹색 인정받은 지는 한 12년 됐고. 그리고 이제 기술하고 혁신 하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더 좀 연구 개발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급기야는 2012년도죠. 2012년도에 축산 폐수, 축산 분뇨를 해양 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가 됐어요. 그건 말이 당연하지 그거는. 전면 금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 농림부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부 차관, 농림부 장관하고 각각 따로따로 우리 공장을 왔었어요. 김포에 있는 그 파레트 공장을. 그래서 거기 오셔가지고 농림부 장관님이 그때 정운천 장관님인데. 그분이 저탄소 녹색 성장 산업이라고 간판까지 간판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아주. 그래가지고 그걸 달아주고 여기 보면 사진도 찍고 이러고 하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환경 관련 산업을 한 10여 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어요? 가장 어려운 것이 이 공무원들이요. 한 사람이 한 자리에 한 1년 있으면 많이 있어요. 자꾸 자리가 바뀌는구나. 바뀌는 거예요. 보직이. 그러면 전임자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좀 룰을 좀 파악하고 알려고 그러면 또 바뀌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떠나간 사람은 뭐 더 이상 자기 일이 아니니까 물어보지도 못해요. 후임자가. 진짜로 그렇습니까? 뭐 없지 않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센터장님은 이 일을 얼마 동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업무는 12년도부터 이 업무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래 계셨으니까 금방 다 이게 소통에 문제가 없으시겠네. 우리 12년부터 한 10년 이상 이제 이쪽 환경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면 여러 기업들이나 여러 기술들을 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공장의 기술 수준은 어떤 겁니까? 우선은 저는 뭐 어느 분이 이제 저희 공장 방문하시더라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악취의 부분은 무조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거든요. 우선 악취를 이제 제어하는 기술이 탁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통에서 발효 과정이 이루어지니까 악취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거의 없는 거죠. 바로 이렇게 원통만 악취를 포집해서 제거해서 밖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게 축산 농가한테 좋은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처리 시설에서 분뇨를 가져갈 때는 1차 처리, 2차 처리까지 했는 것도 해야 가져갑니다. 그것도 이제 비싼 비용을 주고. 근데 저희들은 1차 처리, 2차 처리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이 그냥 원 상태 그대로 원수라 그러거든요. 원수 돼지 돈분유 그 자체를 그냥 가져오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그런 1차 처리, 2차 처리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저희 1차, 2차 처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를테면 한 군데 모아가지고 뭘 섞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농가들이? 고액 분리라고요. 고액 분리. 네, 고체하고 액체하고 이제 분리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해서 고체는 또 잘 안 가져가요. 액체만 처리 시설에서 보통 가져가거든요. 정화 처리하는 데는 고체는 잘 안 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예. 액체만 가져요. 근데 저희들은 어차피 퇴비하니까 고체도 액체든지 상관없이 분리하지 말고 그냥 다 전체로 다 가져오니까. 야, 그 축산농가 입장에서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 편하고 예. 뭐 저렴하고 그런. 네, 네, 그 가끔 저 이렇게 예능 프로 같은 데 가면 이 연예인들 고생시킨다고 거기 그 저 돼지 똥 치우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진짜 힘든 고역이에요. 저도 한 2번 해봤는데요. 며칠 동안 이게 냄새가 옷을 빨아도 나. 예, 뱀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야, 근데 그거를 아예 처음부터 싹 수거를 해가지고 원통에 넣어서 냄새 제거를 원천적으로 다 해버린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네. 아니 그 유기질 비료도 농작물이나 토양에 중요하지만 예. 후자가 더 중요한 거는 요가 한 방울도 나가는 게 없어요. 대조오줌이. 예. 그거 아주 대조오줌이나 독하거든 그거. 대조오줌이나 청소한 물, 예. 본사 그 청소한 맞아. 세정수, 청소한 오수. 분하고 요하고 세정수하고 세 가지를 혼합한 걸 그냥 그대로 펌핑을 해가지고 가져와요. 나는. 아하.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차, 2차 후속 발효를 시키고 포장을 하고 액비는 다시 리사이클을 해요. 그러면 탭이 색깔도 영양도 그만큼 증액이 되는 거예요. 질소는 질소 함량대로 업이 되고 유기질은 유기질대로 업이 되고. 알겠어요. 우리 저 센터장님, 지금 이 사업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게 어떤 것들입니까? 중앙정부나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꼭 이건 해야 된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은 지금 분뇨 처리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농가 입장에서든지 농가 주변에 있는 어떤 이제 거주하는 분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든지 그런 분들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첫째로 이제 해소한다는 그런 그 원초적인 기본적인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저희들 같이 이렇게 악취에 탁월한 시설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좋은 기술이 있으면은 뭐 그걸 해도 사실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떤 기술이 된다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좀 과제나 뭐 이런 믿음이랄까 하여튼 그런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돼야 부수적으로 저희들 같은 시설도 늘어날 테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이제까지 진행해 와서 어려운 과정을 또 겪는 부분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지원될 거고 다 저희들은 사실 이제 환경적인 어떤 처리를 안 하면 환경적으로 불법 투기가 되는 거니까 처리가 안 되면 그런 거를 방지한다는 생각도 사실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어요. 돼지 분뇨의 냄새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포기하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여기 이 회사가 됐건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기술의 다른 회사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이게 축산 농가나 그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민원이고 수십 년 내려온 민원이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다. 우리 기술이 아니면 우리보다 더 나은 기술이 있으면 얼마든지 글로 가서 하셔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센터장님. 예, 그리고 우리 김성희님은 정부나 지방 정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우리 그 건국대학교 정모 교수, 고대 하무순 교수, 또 우성대학의 윤무순 교수, 지도 교수들이 많이 있어요. 이 기술에 관련해서. 그리고 2005년도에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장이 육완방 교수라는 그 학장이 있었는데 우리 그 하찮은 거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돼지 분뇨를 그 생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을 4가지를 내가 특허를 냈어요. 그 4가지 특허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군요. 이게요, 보이지 않는 그 소위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미생물이 돼지 분뇨, 볏짚, 흙, 이 재, 이 4군데에서 축출한 복합 미생물이에요. 이게 분뇨 가지고 뭐 악취나 암모니아, 메탄가스 또 복합 악취 이거 제거한다고 해서 저게 저렇게
후속 발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수적인 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 우리 지도 교수들 얘기는 똑같습니다. 일성이 탄소 중에 축산폐수 악취만 제거하면 13개 항목이 거의 부합되어 있어요. 네. 13가지. 13가지 탄소 중립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제 기회만 되면 네. 탄소 중립위원회에서 저를 불러주만 준다면 저 혼자만 가려고 하진 않고 지도 교수들하고 같이 가서 예, 설명하겠다. 설명을 해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때나 당선인 때나 대통령 취임사 때나 탄소 중립을 그만큼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유감스럽게도 6월 19일 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위원회 국무조정실장이 4개 중앙부서에서 공문을 통보를 했어요. 네. 이러이러한 시설이 이러한 국민 기술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을 한 거라고 그래요. 4군데 중앙부서 4군데에서 유일하게 전화 온 데는 딱 한 개 부서밖에 없어요. 기획재정부. 네. 네. 이게 어떤 무슨 네, 내용이 그만큼 이 정부가 대통령의 역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또 그것에 부응하는 이런 이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정부에다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적극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관심을 보여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거군요. 제가 90년대 후반에 제주도에 한 3년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이 돼지 축산을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청정자연 제주도가 유일하게 이 환경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이 이 돼지 분뇨로 인한 악취였어요. 이게 뭐 골프장 들어서는데 뭐 라운딩 하다 보면은 막 이상한 냄새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마구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주도 차원에서도 이 돼지 악취만 없앨 수 있다면, 돼지 분뇨에서 악취만 없앨 수 있다면 뭐든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여러 전문가, 과학자, 환경인들이 달려들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그 정도로 이 돼지 분뇨의 악취 제거가 어려운 난제였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 우리 김성희님으로부터 말씀드릴 때는 아니 뭐 진짜 설마 100% 제거했을까?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와서 쭉 현장 둘러본 거로는 진짜 100% 지금 악취를 잡았어요. 그리고 더욱이나 이 돼지 분이 영양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그 소 분뇨보다 훨씬 좋아요. 높아요. 왜냐하면 돼지는 거의 모든 걸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요. 풀만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퇴비로는 돼지 분뇨하는 게 없다는 건 뭐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부터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가장 이 악성 민원인 돼지 분뇨의 악취를 잡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가 엄청나거든요. 그걸 처리하는데 이걸 제대로 처리 안 하고 그냥 물로 해갖고서 그냥 하수도에 갖다 버리고 했던 일이 몇십 년 전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완전하게 제거해내고, 그렇게 해서 아주 효용성이 높은 퇴비로 만들어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아주 획기적인 기술 개발입니다. 이게 말로는 되는데 현실화되는 건 무지무지 어려워요. 우리 김성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십 년의 연구와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또 진짜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 지금 여기서 이게 구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 이제 관심 좀 가져라. 이게 돼지 악취 문제는 돼지 분뇨 악취 문제 해결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농민들과 축산 농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지금 영주 이 산골에서 지금 막 절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김성희님과 센터장님이 이런 목소리를 저희가 고성호 TV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전달하겠어요. 어떻게든 전달을 해서 정말 관심을 좀 촉구하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자고 시책 발표해 놓고 나서 탁 손 털고 돌아서 버리면 그 시책 따라갔던 사람들은 정말 닥쳤던 개꼴 된다고요. 그런데 닥쳤던 개가 되는데 수십 년이 걸리고 수십억의 투자비가 이미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현장에 와서 보고 이건 확실하게 중앙부처가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이다. 이거 저도 한 3, 40년 전부터 이 돼지 분뇨로 인한 악취와 악성 민원을 직접 여러 차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현장에 와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짧게 우리 두 분 그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저희들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이제 퇴비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분뇨 처리에 많이 더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러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거를 지역 단위로 이 농협조합이나 축협이나 여기다 맡길 것이 아니라 네. 중앙정부가 해야 됩니다. 이거 중앙정부가. 알겠습니다. 그 지금 소 돼지 비교하신 것도 대부분의 그 식품학자나 영양학자들이 이미 다 입증해서 말씀 드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월등 비싼 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돼지가 그 영양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처리 과정도 소보다 훨씬 더 좋고 그런데 이게 리사이클링에서 늘 걸리는 게 돼지 분뇨 처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정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우리 김성희님은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해왔지만 이걸 어떻게 개인한테 맡기고 있냐. 이건 식량 문제와도 연결되고 환경 문제와도 연결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저탄소 녹색 성장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모든 것과 연결되는 핵심 고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돼지 분뇨 악취 문제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관심 좀 가져달라. 예,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현장 취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